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수처 얘기를 할까 합니다. 공수처는 알죠? 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해가지고 말도 많은 그런 수사처가 또 말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볼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공수처가 공수래 공수가 할 것인가, 이 범죄수사처가 공수래 빈손으로 왔다가 공수고 빈손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붙인 이름이고, 여기에 나오는 이 포스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알렉산드로 듀마라는 소설가가 쓴 작품이 나트 비아타라는 작품. 나트 비아타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춘희라고 번역을 해서 이 춘이라는 뜻은 동백아가씨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로 듀마의 작품을 이태리 작가 베르디라는 사람이 작곡을 해가지고 오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848 소설이 나오는데, 그 뒤에 5년 뒤에 1853년에 3월 6일 베니스 첫 오페라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 포스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굉장히 미인이 한 분 있죠. 이 사람이 비올레타라는 사람이고, 그 비올레타는 아주 사격의 여왕이라 부를 정도로 아주 미모도 뛰어나는데 아정이 안 좋고 폐암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사는데, 이때 귀족 청년은 알프레도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사랑에 빠지게 돼가지고, 그래서 폐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피곤하지만은 너무나 사랑하니까 비올레타하고 알프레도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화가 나 있죠. 이 사람은 이 알프레도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도대체가 말이 안 되잖아. 아주 귀족 청년이고 아주 비천한 집에 거기다가 폐암까지 알고 있는 사랑에 빠졌다, 이런 얘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여기입니다. 이거 때문에 내가 이걸 소설을 가져왔습니다. Go naked in the world.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그렇죠? naked, 빈몸으로 지금 왔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빈몸으로 왔다는 게 뭐냐? 이게 이제 공수대 아닙니까? 빈손으로 왔다는 싸가두고 왔다는 같은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naked 쓰지, 우리는 그냥 공수, 빈손으로 왔다 이렇게 점잖게 쓴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공수래 공수가 되어 있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데인데, 여기 보면 이걸 naked came we into the world, 세상에 올 때 우리는 사람들은 빈몸으로 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from 이때는 the world요. 그럼 세상에서 떠날 때, 어떨 때는 하늘나라로 가야 되죠. 죽으니까 할 때는 역시 naked, 빈손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수래 공수 이렇게 간단한데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말은 더 쉽습니다. 수의에는 주머니 없다. 수의가 뭔데? 수의라는 것은 돌아갈 때, 죽었을 때 이제 마지막 입고 가는 옷인데, 진짜 주머니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surround has no pocket. 그러니까, 수의에는 주머니 없다. 얼마나 간단히 좋습니까? 그죠? 공수거,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처장의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을 진행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구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등 3대 좌파 대통령이 공략했던 기관입니다.
전국에 중대 부정 수사처라고 있지만 이 수사처라고 해서 전부 다 이거는 기업 수사하는 기니까 전혀 다른 기죠. 그렇다고 하면 공수처 세계 유일무이한 기관이라는 뜻이 됩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기죠. 김대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세계 동북아 포럼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9일 페이스북 글에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그것도 마치 신군부 세력들이 군사작전하듯 개정안을 기습상정해서 6분 만에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부사항들을 마음대로 고쳐버렸고 그 과정에 야당의 의견은 없었고 원천봉쇄 당했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 법안 처리를 통해 안건 조정이 논의 과정의 언론 공개도 거부했고 야당의 반대 토론도 생략했다며 이젠 문재인 정권은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인 민주주의 기반을 스스로 붕괴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 민주주의라고 강조해온 촛불 정신도 거둬 찼다고 하면서 이로써 민주 역사를 후퇴시키는 범죄 행각이라는 참거 저질렀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공수처는 출범 이전에 이미 준비를 거친 데다 100일상도 받았으니 100일 지났죠. 공수처가 자리 잡기는 했지만은 헌법재판소나 국가인권위원회의 평가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수처의 조직이 처장과 차장, 여기에 공수처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원은 의미가 없으니까 한 60명 정도가 유지하는데 이 정도면 검찰지청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무엇을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이 1000여 건이 되는데 그중에 검사 관련 사건이 408건으로 42.2%에 해당되고 판사 관련이 207건으로 21.4%나 된다고 합니다. 검사 판사 다 가지고 있네 이게 죄를 갖다가. 이 중에서 공수처 제1호 수사 대상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 채용이라고 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부교육감 등의 반대의 업무 배제를 통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시 교육청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공수처 1호 수사 1호 거리가 되는지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겠지만은 이것이 시급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냐 하면서 공수처의 무용론이 대두될 것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 요인을 비롯해서 입법사법 행정부에 걸쳐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과 그 가족, 고위공직자 7,100명이라고 합니다. 이 치료를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더구나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며 공수처 이첩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리를 갖고 있지만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고작 80명의 인력으로 수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빈수레처럼 어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이제라도 공수처 폐지하고 라는 충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의 모든 반민족 역기능이 문 대통령을 향해 작동할 것이란
뜻이 됩니다. 결국 공수처의 최대 피해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서 문 정권 고위 인사들이 될 것이란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공수래 공수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내 판단입니다. 어떻게든 안 될 걸 억지로 붙들고 그 부면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올가미를 서게 된다는 것은 정말 스스로 분통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인 차원에서 공수처는 안 된다. 조직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안 되는 걸 왜 붙들고 늘어지냐. 그러면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부메랑으로 뒤돌아 쓸 수 있다. 문정부에게 오히려 폐가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